여러분 지치셨나요? 번아웃 오신 것 같나요? 일하다가 소진되는 느낌, 정신적인 탈진으로 업무에서 열정과 성취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퇴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퇴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후배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해주던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 두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유행하기 훨씬 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대략 10년 전 정도예요.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빠르게 흐르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 첫 회사 상사였던 전무님을 10년 만에 찾아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 주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창업도 하고 스타트업 경영진으로도 근무도 하고 지금은 스타트업을 돕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퇴사가 유행한다고 하죠. 최근에 미국에는 quiet quitting이라는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직장에서 맡은 업무만 최소한으로 하고 회사 일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조용히 퇴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적으로 퇴사에 가까운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한다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주요 언론에서는 조용한 퇴사에 대해 미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현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용한 퇴직 현상은 미국의 한 20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짧은 동영상을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영상에서 당신의 일이 곧 삶이 아니고 당신의 가치는 성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조용한 퇴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조용한 해고, quiet firing도 유행할 거라고 합니다. 회사 관리자가 직원에게 커리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핵심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거나 비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해고가 힘들도록 되어 있는 노동시장, 특히 경직되어 있고 정부의 감시가 눈을 부릅뜰수록 이런 한국에서의 조용한 해고의 욕구는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해고 대신에 채용 동결로 자연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나설 수도 있고요. 조용한 퇴사든 시끄러운 퇴사든 자발적인 퇴사든 비자발적인 퇴사든 내외부적으로 혹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오늘 이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왜 퇴사를 하려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여러분들만의 답이 있겠지만 이럴 때 퇴사하는 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회사의 문제인가, 내 개인의 문제인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회사 때문에 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사나 동료에게 배울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내 정치가 만연하고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 월급이 계속 밀리는 등 회사의 재무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단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받았다면 성장 지표가 중요한 수치이겠죠. 또 개인 사정 때문이라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울증, 공황 장애 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 할 때 이럴 때는 병원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육체적으로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몸이 계속 아픈 상태인데 계속 과로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퇴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회사 일 외에도 본인이 잘하는 일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것을 더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땐 또 퇴사가 가능하겠죠. 오랜 꿈이 있거나 나이가 들기 전에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좋은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면 이직을 준비하던지 프리랜서 창업, 사업 등의 나만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사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것부터 보시고 창업 준비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퇴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좋을 텐데요. 회사를 그만두면 비단 월급만 끊기는 걸까요? 이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째, 금전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가? 금전적인 것에는 월급도 있지만 그 연장선으로는 금융에 대한 신용, 이 신용이 전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은행이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대출 한도도 빵빵하게 최대한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순간 은행의 태도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출 가능 여부도 좀 어렵고 금리나 한도 면에서도 불리하고요. 여러분의 신용도 지금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퇴사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신용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퇴직 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미리 갚아서 신용도를 올리거나 향후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생존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출 현명하게 갚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또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노후 대비 각종 연금들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일 때 특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혹시 모르신다면 이 영상도 퇴사 전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회사 바뀌라면 사라지는 혜택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제공받던 것들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 후광 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게 퇴사하면 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회사에 딱 명함만 주면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었죠.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리 유명한 회사 출신이라고 해도 전과는 다르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동안 자동적으로 주입되던 업계의 트렌드, 정보 이런 것에 뒤처지게 됩니다. 회사 다니면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사나 동료, 외부 대행사 파트너사들이 계속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다 읽지도 않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풍요로웠는데요. 회사 밖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다 발품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감당이 될까? 회사 밖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개인, 나란 사람의 책임이 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본인이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만 회사 밖에서는 자신만의 일을 한다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에 사실 속해 있으면 법적인 문제는 법무팀에서 물어보면 되고 마케팅 고문은 마케팅한테 넘길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하면 상사한테 또 SOS를 청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겠지만요. 혼자 하면 이 협업의 과정들이 전부 다 혼자 하거나 혹은 내 주머니에서 또 추가로 비용을 내서 써야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변호사 쓰는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광고나 대행사에 의뢰해서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감당이 되십니까? 게다가 의사결정도 제 몫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정도라면 참 좋았는데 퇴사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나 인사이트 이런 제공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혼자서 모든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큰 책임감이 따르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자문이나 조언 이런 거를 구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넷째, 불안정한 그런 감정에서 견딜 수가 있을까? 이직이 바로 되지 않거나 회사 밖에 나가서는 순간 안정성과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생계와 불안정한 거,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지 퇴사 전에 생각해 보면 참 좋겠죠? 자, 위 내용들이 생각보다 너무 두렵다 하면 한동안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퇴사하기 전에 이 문제들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해결하고 준비하고 퇴사한다면 바깥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직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 결심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심지어 체크리스트를 다 보고 생각했는데도 퇴사를 이번에 꼭 해야겠다 하면 그 전에 이 방법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춤하는 겁니다.
휴가나 병가, 휴직을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몸이나 마음이 아프다면 잠깐 휴가나 병가를 활용하거나 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싫은 게 아니고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닌 상태인데 단지 내 건강과 정신 상태의 휴식이 필요하다면 좀 쉬면 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업이나 창업, 프리랜서로 또 다른 꿈 때문이라면 퇴사 직전에 그걸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주말에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 기간을 회사 다니면서 해보는 겁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재미 때문에 이게 활력이 되어서 회사 생활이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또 사업병이 돋는 거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사실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는 기간에 내가 더 배우고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부서를 옮겨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상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회사에서 더 배워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챙겨두면 좋고요. 또 더 교감하고 좋은 인재들과 친해지게 지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흔한 동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향후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능력자였는지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 좋은 인맥으로, 좋은 인연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노력을 소소하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미리 오프보딩이라고 해서 끝날 때쯤 또 재직증명서나 주변 지인들 통해서 추천서 등도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퇴사했다면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장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 정답이 없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내가 맞춘 또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이 기업마다 철학과 비전 다 개성이 달라요. 일잘러는 뭐 어디 가서는 다 잘하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기업 문화에 따라서 적합한 인재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회사에서 잘 안 맞아서 나왔다 하시면 나를 탓하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발전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성숙하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의 성향이나 개성, 능력을 도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모 스타일인데 계속 네모 스타일의 기업에 있으면 잘 안 맞겠죠? 늘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나와 비슷한 세모 스타일의 기업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회사로 가는 거죠. 회사와도 타이밍과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훌륭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기업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준비한다면 냉철하게 현실적인 것도 챙기면서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으로도 좋은 컨디션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일과 회사를 찾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꿀팁을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두었어요. 혹여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에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